자, 편중되거나 혼합한 사주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왜 그런가를 유추 해석을 해보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요. 이거를 굳이 그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인식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차분하게 왜 그런가라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겁, 비견과 겁재가 편중되거나 혼잡한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겁이 많은 명주. 그렇죠. 명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간 사주의 주인공이 있고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내 형제가 많다는 거죠. 내 동료가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많은 경우는 이제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독립, 개척, 자립정신이 강해서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립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립심이 강하다. 자립심. 인성이 생각이나 계획 위주라면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라고 그랬죠. 공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공부, 학습, 설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기획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라든가 계획 위주라면 비겁은 행동과 방력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겁은 뭐예요? 주변에 같이 뜻을 혼자 있으면 하기 힘든 것도 옆에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겠죠. 부끄러움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행동을 잘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겁이 많은 명주는 행동과 박력이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비겁이 없는 명주는 박력과 추진이 약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같은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독선적이고 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매사에 의심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친구나 동료는 물론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이건 좀 그렇죠? 사교적이 못하다. 우리가 비겁이 많은 거 그러면 동료 옆에 내 주변의 형제와 같은 내 동료와 같은 내 동호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어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겁재 같은 경우는 껄끄럽다고 그랬죠. 나와 내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비견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경우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거나 사귀지 못하 이런 경우는 좀 비견과 겁재가 안 좋게 작용할 때 그럴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비견 겁재가 있으면 뭐다 좀 그 비견 겁재와 잘 어울려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비견 겁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는 사귀지 못하는 것은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비견 겁재는 주변 그 친구들이나 이 형제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쟁하는 생각이 지나치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매사를 자기 위주로 멋대로 처리하거나 독주나 강압을 사용해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경쟁적인 관계나 대립적인 관계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자기가 배신하여 결국은 고독해진다. 주변에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자기 혼자 되는 거죠. 특히 겁재가 오면 껄끄럽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겁재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거고 비견도 나와 재산을 나눠 쓰긴 하지만 그래도 겁재는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내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면 되겠죠. 남녀 모두 식은방을 떨거나 괄갈거리면서도 스스로는 상대방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매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가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속전소패하기 쉬우며 항상 바쁜 것 같으나 행동에 두서가 없는 무계획, 무원칙 스타일처럼 보이며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외화 내빈형이 많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있으면 항상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되고 그 비견과 겁재와 내가
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비교형 겁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 비교형 겁제와 좀 껄끄러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쟁심도 생기다 보면 뭐 이렇게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잘 될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약간 군중심리 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변 사람하고 경쟁은 좀 넓게 보라고 하죠. 세상을 넓게 보라고 하는데 너무 주변 가까운 친구하고 경쟁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면 서로 나중에는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고립되어지고 자기 혼자 빠지고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겁제가 올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조건 동업도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좋지만 동업을 해서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동업하다 보면 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와서 그거는 이제 자본의 집약이라고 해서 주식회사가 생겼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 사람을 믿고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사업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재물도 결국은 나누어 갖고 끝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일단 비경 겁제 운이 오면 사업은 가급적이면 동업하지 말라. 이렇게 상담을 하죠. 도처에 배신자와 내 재물을 탈취하는 자가 깔려 있어 항상 실패 그리고 손재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라든가 쟁투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막으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믿고 무조건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익, 손익 분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동업자뿐만 아니라 예컨대 어떤 사무실에서 주종관계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뭐 내가 어떤 아랫사람을 두고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한다. 만약에 월급이 아니라면 월급 기본급이 얼마, 수입을 어떻게 하고 수입이 많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사항을 가급적이면 처음에 얼굴 붉히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그거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둘이 날인받고 가능하면 공증 같은 거 받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막 사업에 같이 한다는 그 들뜬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이게 이제 돈 번 것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나보다 많이 가져가네. 뭐 이건 좀 내가 대우를 적게 받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그 계약의 그 내용을 바꿀 수 있겠지만 투자 약정서 이런 거는 반드시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동업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끝에 가서 뭐다 시비나 송사 이건 쟁투라고 됐는데 보통 소송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죠. 뭐 사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고소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명주는 돈 벌어서 누구한테 준다? 겁지한테 준다. 그러니까 금전관계 그렇죠? 금전관계 또는 사업 동업 이런 것은 자제를 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경우는 그냥 못 받을 셈 치고 조금 주고 안 받을 셈 치고 그리고 큰돈 같은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라. 보증 쓰지 말고요. 담보를 제공받고 집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특히 이제 우리 사업하다 보면 그 밑돈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돈을 대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손절,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담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세상 살이에 좀 약하신 분들은 특히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약하신 분들은 그냥 사주로만 이야기하는데 가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돈 잃고 사람도 잃어버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자 백민선생님 써놓으셨는데 아예 빌려준 돈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문서에 공정을 받고 제3자에게 공정을
변호사 같은 데 가면 공증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겁이 많으면 신앙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제가 많으면 신앙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하기 조건은 뭐냐면 득령, 제철에 태어나고 득지하고 주변에 비견겁제가 많거나 또는 인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 다 신앙한다고 그랬죠. 비겁이 많으면 이제 옆에서 힘을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으쌰으쌰 제3자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굉장히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성까지 도와주면 좋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어머님이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고로 공부도 필요 없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견이 강하면 신앙하기 때문에 인성을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필요 없고 그 말이고 부모도 인성도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모도 필요 없다는 식의 발상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노력형이 되지 못하고 또한 부모나 스승 또는 손윗사람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많아 한마디로 싹수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주의 목표가 뭐예요? 피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이런 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고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6번. 자, 비겁이 많으면 앞서 말한 대로 의심이 많아 남녀 공이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 생기기 쉽고 여자의 경우 자신이 첩이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거나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섬기는 예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자 입장에서 비견과 겁재가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여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중에 one of them,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첩이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어서 나와 남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재성이니까 물론 정제 편제냐 차이는 있지만 그런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나와 경쟁 관계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심해라. 그리고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왕하면 남편의 여자가 많다는 뜻이 돼. 이제 제가 풀어놨는데 그 말이죠.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왕하면 남편의 여자가 많다는 뜻이 되므로 여명의 비겁이 많으면 공방살이라고도 한다. 자, 이 말은 제가 이제 보기 전인데요. 이 앞에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지. 만약에 명리가 학이 되려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공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 없이 혼자 빈 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 나 위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남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탐낼 수 있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나 재능이 뛰어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소냐면 남자 입장에서 비견이 많다, 겁재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 재물을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부인, 내 여자가 예뻐가지고 주변에 예쁜 여자를 탐하는 남자들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비견 겁재가 많다는 것은 내 부인이 예뻐서 외모가 아름답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그거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우가 많지만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인 부부관계로 그 차는 항상 전전긍긍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거나 불만이 가득할 것이고, 때로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여자나 화류계 출신의 여성을 아내로 만나는 얘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화류계 여성은 수많은 남자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비견겁제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남자를 많이 상대한 여자가 된다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비견이 많다는 것은 예외로 부부 사이가 원만한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처의 질병이 염려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극제. 내가 재성을 극을 하죠. 그럼 내가 철을 극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근데 극이 이제 내 주변에 비겁이 많다는 것은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처에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8번 육친의 특성상으로 제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성질이 강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뭐죠? 남자 입장에서는 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은 재성이 즉 자식들이 많으면 아버지가 드라마 보면 그죠?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성질이 강해서 아버지를 극을 해버린 거죠. 아버지가 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편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편재. 그렇기 때문에 볼까요? 여자는 정제였던가요? 정제죠. 여자에게서는 아버지는 정제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지급이 맞다는 것은 극제. 자, 극제죠? 극제. 재성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는 나와 같은 거니까 비견 겁제도 다 아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극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극을 많이 받으면 이 재성이 깨지겠죠. 결국은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친의 덕이 없어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하거나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뭐 다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는 대단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자지간에 원수처럼 변하기 쉬우므로 만약 이런 사람은 장남이라도 분가해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아버지를 극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존심 있는데 참고 살겠습니까? 참고 못 살겠죠. 그런 경우는 나가서 살아라 그 말이고요. 특히 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를 말해요. 하늘건자잖아요. 여자 사주는 뭐라고 그래요? 곤명이라고 하죠. 곤명, 땅곤자. 그래서 건명은 남자 사주를 말한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고 정제와 합의되면 처가 부정하거나 비겁이 많은데 정제와 합의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남자하고 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처증으로 인해서 처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임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 임수가 뭐죠? 비견이죠. 자, 정화는 수극화, 정제니까 뭐죠? 부인이죠. 그런데 정임 합목하죠? 정임 합목, 천간 합은 뭐예요? 정간과 정제의 합이죠. 그런데 나와 같은 임수가 뭐예요? 정임합을 나보다 먼저 해버려요. 내 비견, 임수가 이 월간에 있는 임수가 나의 비견인데 나보다 먼저 앞에 있잖아요. 연월일시니까 나보다 먼저 이 내 부인과 합을 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비겁이 많고 특히 연월에 관성과 합의될 경우 남편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을미, 경진, 갑인, 정묘인데 자, 갑목 입장에서 을목은 뭐예요? 겁재죠. 자, 이 곤명은 여자라는 거죠. 곤명은 여자. 자, 내가 갑목일주예요. 그런데 겁재, 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금은 뭐냐면 갑목에게서는 칠살이긴 편관이긴 하지만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이 뭐예요? 내 겁재 다른 을목과 을경합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갑목보다는 을목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갑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자기 남편인데 이 경금이 나보다 갑목보다 뭘 더 좋아해요? 을목을 더 좋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겁재와 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복 형제나 이성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친어머니 외에 따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형제가 아니라 친한 친구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이다.
또 사업적으로 한탕주의 또는 투기성이 강한 스타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이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 인연에 좋다고 하겠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겁재와 합을 한 거고 앞에서는 비견이긴 한데 나보다 먼저 합을 하는 경우, 이 경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겹이 왕할 때 또는 편중될 때 사주가 어떤지 이걸 본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나온 말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유추하는 능력, 이걸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